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매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생생 매물 이야기. 요즘에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손님들이 정말 대기 중입니다. 제가 지금 연락하고 있는 손님들도 한 5-6명 되세요. 다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하시는 손님들인데 집이 없으니까 대기 중이에요. 전세가 이렇게 많은데 왜 집이 없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씨가 말랐습니다. 대출 나올 수 있는 집은 정말 씨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2년 전에 전세를 계약을 하시고 1년 돌고 2년 돌아서 지금 집을 구하시려고 하는 손님들인데 금리가 비싸니까 이제 대출 상품을 갈아타려고 집을 새로 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이 나오는 집을 구해야 되는데 대출이 60%까지 나오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80%까지 이제 받고자 하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근데 80%까지 나오는 집이 씨가 말랐어요. 그게 뭐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50% 공시가 150% 안에만 들어오면 대출이 다 실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올 초 같은 경우도 140% 안에 들어오면 대출이 실행이 됐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강화돼 가지고 126%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대출이 80%까지 나와요. 지금 HF 같은 경우나 허그 안심전세 같은 경우는 그거랑 연관이 없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버팀목이나 허그 버팀목 같은 경우, 청년 버팀목 80% 같은 경우는 126% 안에 들어와야 돼요. 보통 그렇게 대출을 많이 가득 받으려고 하시죠. 뭐 애매하게 뭐 60% 받을 거 뭐하러 받아. 뭐 그거마저도 뭐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일반적으로 80%를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시장 반영에 있어서 조금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아직 그 소식을 접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계시다는 거죠. 얘기를 했을 때 126%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뭐 임대인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어찌어찌 해서 들어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집 그렇게 못 내린다고, 나 돈 없다고, 그런 임대인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지금 집이 없고, 그리고 요거는 126% 얘기는 알지만서도 임대사업자, 임사자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한 번에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지금 만약에 전세가가 2억 7천이에요. 2억 7천인데 만약에 그 126%를 반영했을 때 대출이 나오게끔 그 금액을 조정했을 때는 뭐 2억 4천, 2억 3천까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공시가 대비 126%니까. 그러다 보면은 임사자 같은 경우는 1년에 5% 그 보증금 상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느 세월에 그거를 다시 2억 7천까지 맞추냐 이거죠. 그래서 나도 절대 못 내린다, 약간 요런 임대인들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안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가 어느 집을 방문을 봤는데 앞뒤로 꽉 막혀 있어요. 그 유명한 대리석뷰 있잖아요. 대리석뷰 앞뒤로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고 왼쪽도 막혀 있고. 그래서 이 집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임대인한테 물어봤더니 임대인은 아니다, 우리 집만 한 데가 어딨냐, 앞에도 막혀있고 뒤에도 막혀있고 양옆에 다 막혀있고 해서 우리 집은 숙면이 잘 된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약간 요렇게까지 프라이드를 가진 임대인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절대 못 내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알았다, 정말 멋지시다, 최고 하고 광고 안 돌리고 그 집이 나가나 보자 했는데, 제가 이거 한지 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처음에 맡았던 집인데 아직도 안 나갔어요. 그 집이 나가겠나? 절대 안 나가지, 이 아줌마야. 어쨌든 집이 부족합니다. 집이 부족하다는 거는 대출 나오는 집, 정말 괜찮은 집들은 씨가 말랐습니다. 이제는 남은 매물들은 대출 안 나오고 위반 건축물이고 그리고 공시가 초과돼 가지고 대출 안 나오고 융자가 굉장히 많이 껴가지고 대출 안 나오고 약간 이런 집들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에 이제 집도 아닌 집들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126%짜리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중개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빼버려요. 손이 붙여가지고. 우리도 정말 원래 경쟁이 치열했는데 더 경쟁이 치열한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126% 그거를 실행을 하고 나서 시장 반영을 하기까지가 이제 시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 버티는 임대인들도 계속 버틸 수는 없잖아요. 계속 공실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들어갈 수는 겠지만서도 현찰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이, 손님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 다 대출이지. 그래서 시장 반영에 있어서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시차가 있고, 요게 반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시장이 좀 풀릴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손님을 만나고 왔어요. 손님을 만나고 왔는데 본인 집 좀 빼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손님인데 그래서 얼마냐 해서 여쭤보니까 전세가 3억이래요. 3억인데
공시가를 한번 봐보겠다. 왜냐면은 그 대출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공시가를 한번 보니까 126% 계산을 해보니까 126% 하면 2억이에요. 1억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80%까지 대출을 나오게 하려면은 1억을 3억짜리를 2억까지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내리겠어요, 그거? 절대 안 내리지. 그래서 이거 정말 안타깝지만 중개를 못 해드릴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그런 손님들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 왜냐하면은 진짜 집주인 잘못 만나고, 근데 그 집주인은 되게 자기가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집 어떻게 내놓냐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배짱 부려가지고 임차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셀프로다가 해갖고 어디다 올리고 막 한다는 거예요. 진짜 완전 악질 만나가지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3억짜리라고 하더라도 위치가 정말 좋으면은 완전 뭐 2호선이나 뭐 도보로 뭐 1, 2분 이내다, 그러면은 캐시 가진 손님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은 아니에요. 역하고도 멀고, 도보로 그 지도 한번 보니까 도보로 한 10분 거리 걸리고, 메인 중심지도 아니고 조금 약간 떨어진 그런 동네인데도 집값을 절대 못 내린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땐 그 집 절대 안 빠질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할아버지가 와도 못 뺄 것 같고 진짜로. 진짜 안타까워. 근데 내가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 뭐 나라고 별 수 있나. 어쨌든 저도 이제 광고 돌리고 하는 게 거기 최선인데, 손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집을 계약할 리가 없죠. 그래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약간 정보인데, 지금 이제 국세지방세 체납된 거 이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임차인, 이제 새로 들어올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인한테 요구하면은 그게 의무예요. 확인하고 보여주면은 되는데,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확인을 했어요. 국세지방세를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국세지방세를 추후에 이제 체납을 해가지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은 순위보다 후순위로 들어오더라도 그게 당해세, 국세지방세를 당해세라고 해요. 당해세가 더 선순위로 올라와가지고 경매가 진행될 때는 그 당해세가 먼저 빠져요. 낙찰금액에서. 그래서 만약에 경매를 진행해서 그 매매가가 만약에 3억이다. 3억짜리를 진행했는데 전세가는 2억이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 충분히 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국세지방세 체납된 게 뭐 종부세라든지 국세지방세가 어쨌든 종부세가 국세지방세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국세지방세가 체납된 게 만약에 2억 8천이다 하면은 글로 먼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2천만 원만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거를 확인함들 뭐예요, 진짜 눈 뜨고 당하는 거지. 근데 올해 4월에 해가지고 4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네요. 뭐 임차권이나 이제 전세권이 당해세보다 더 선순위로 올라오게끔 만약에 낙찰됐을 때 법이 4월부터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비교적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좀 더 이제 뭐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뭐 깡통전세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을 세운다고 하니까 저는 좀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희도 불안해요.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불안해요. 뭐 손님들은 오죽 불안하겠어요? 불안하니까 이렇게 뭐 깨끗하고 자신있게 맑게 자신있게 요렇게 조금 서로가 중개하고 중개받고 이런 좀 시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이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공문서 위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데, 요거는 진짜 어쩔 수 없지. 진짜 진짜 사기치려고 마음 먹어버리면은 이거는 당한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공문서 위조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완전 기술자인데 그거. 그게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등기부등본을 위조한다든지 그거를 자기 맘대로 이렇게 퇴거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선순위로 저당을 들여놓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해버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거는 진짜 당해낼 수가 없지.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 뭐 허그에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임차인은 정말 진짜 열불이 터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중개하는 입장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지 깔끔하고 맑고 자신있게 그렇게 좀 중개를 할 텐데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십시오. 파이팅!